2024년 11월 14일 아침 수능입니다. 이거 봅시다. 이거 독서론부터 봅시다. 독서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밑줄 긋기는 일상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독서 전략이다. 그렇지. 예. 독서 전략으로 밑줄 긋기를 쓴다. 그죠? 책을 읽으면서 밑줄 긋기를 한다. 밑줄 긋기는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두 가지가 있네요.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저장한 거를 기억하는데, 기억한 내용, 저장된 거를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두 가지네요. 그죠? 독자로 하여금 표시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도록 돕고, 같은 얘기인데? 하도록 돕고,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 자극을 주어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저장, 그다음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데 단서가 된다. 같은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다. 이거 두 가지지. 머릿속에 저장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기억한 내용을 다시 떠올리는데, 그죠? 저장한 기억을, 정보를 다시 떠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두 가지. 이러한 점에서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뿐만 아니라 학습 상황에서도 유용하다. 그렇지, 학습하는데 뭐 머릿속에 저장하고 그 저장한 걸 다시 또 떠올리고 뭐 이런 게 다 학습이잖아요. 학습 상황에도 유용하다. 또한 밑줄 긋기는 방대한 정보들 가운데 주요한 정보를 추리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건 다른 얘기죠. 정보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정보를 추린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를 뽑아낸다. 그죠? 중요한 정보를 추린다. 주요한 정보를 추린다. 그러니까 뭐 기억이랑 또 다른 얘기지. 요거는 정보를 기억했다가 저장했다가 다시 떠올리는 그런 얘기랑 또 다른 얘기죠. 이건 정보를 추리는데,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는데 효과적이다. 표시한 부분이 일종의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하여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 데도 유용하다. 색인 역할을 한다. 또 이것도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총 세 가지네. 밑줄 긋기는 어떤 정보를 저장해서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을 주고, 두 번째, 그죠? 주요한 정보를 추리는데, 정보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또 추리는데 또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또 색인 역할을 한다. 그죠? 색인 역할을 해서 찾아보기가 쉽도록 한다. 이 세 가지 어떤 밑줄 긋기의 장점이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단. 통상적으로 독자는 글을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한다. 그렇지.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하지요. 그러다 보면 밑줄이 많아지고 복잡해져 밑줄 긋기 효과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긋게 되면 뭐 어떤 게 중요한 건지도 안 잡히고, 그죠? 외우기도 어렵고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된다. 뭐 그렇겠지. 또한 밑줄 긋기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 표시한 밑줄을 삭제하기 위해 되돌아가느라 독서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므로 효과적으로 밑줄 긋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시만요. 계속 봅시다. 여기까지 봤지? 또한 밑줄 긋기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 표시한 밑줄을 삭제하기 위해 되돌아가느라 독서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므로. 그렇죠. 밑줄 긋기를 신중하게 안 해가지고 삭제하기 위해서 되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독서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이 문단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독서 할 때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해서 너무 많이 그어갖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효과가 줄어든다. 효과는 요 세 개였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정보 저장하고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데 도움되거나, 아니면 뭐 주요한 정보를 또 추리는데 효과적이거나, 아니면 또 찾아보는데 용이한 거, 요 세 가지인데 그게 좀 효과가 좀 떨어진다. 너무 많으면, 그죠? 또한 밑줄 긋기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 끈 거 이제 삭제한다. 돌아가기 때문에 흐름을 방해한다. 이 두 가지네. 그러니까 뭐 밑줄 긋기를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안 좋은 점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밑줄 긋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그죠? 이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밑줄 긋기를 해야 된다. 함부로 막 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다음 세 번째 문단. 밑줄 긋기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밑줄 긋기 효과를 얻기, 요런 어떤 안 좋은 점을 가지기 안 가지려면, 안 좋은 점을 좀 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효과적인 밑줄 긋기 방법은 뭐냐?
우선 글을 읽는 중에는 문장이나 문단에 나타난 정보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밑줄 긋기를 잠시 늦추었다가 주요한 정보에 밑줄 긋기를 한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막 긋지 말고 잠시 멈췄다가 하죠. 약간 좀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제 좀 마음에 가지고 쭉 읽어 나가다가 중요한 거 맞았네라고 줄 긋는 거지. 그죠? 그거는 뭐 글을 읽는 중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죠? 그거는 글을 읽는 중입니다. 그죠? 역시나 글을 읽는 중이에요. 글을 읽는 중에 잠시 보류했다가 다시 긋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지 않고 있는 중에 줄 긋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글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나. 그죠? 어쨌든 잠시 늦추었다가 주요한 정보에 밑줄 긋기를 한다. 이때 주요한 정보는 독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중요한 정보는 어떤 뭐 독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만약에 재밌는 거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기억해가지고 나 재밌는 얘기를 다른 친구한테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재밌는 부분에 기억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 밑줄 긋겠지. 근데 나는 이 책을 보면서 재미있는 부분보다는 중요한 정보를 내가 외워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학습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중요한데 밑줄 긋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중요한 정보가 달라진다. 그죠? 이거 이해되고, 또한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세워 밑줄 이외의 다른 기호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지금 효과적인 밑줄 긋기를 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첫 번째는 조금 보류했다가 바로바로 막 긋지 말고 조금 더 보류했다가 그거라 는 얘기였고, 두 번째, 다른 어떤 체계를 세워가지고 다른 기호를 좀 표시할 수 있다. 단순히 밑줄 긋는 게 아니라 요 번호를 붙인다든가 네모를 친다든가 요 체크 아니면 물결무늬 이런 걸 한다는 얘기죠. 그죠? 다른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밑줄 긋기 표시 체계는 밑줄 긋기가 필요한 부분에 특정 정보를 사용하여 특정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기로 독자가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그죠? 미리 이제 요걸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미리 정해놓은 거지. 예를 들면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 있는 정보들의 동일한 기호를 붙이거나, 동일한 기호, 뭐 네모를 친다거나, 이렇게 물결문을 친다거나, 체크를 한다거나, 그죠? 하거나 순차적인 번호를 붙이기도 한다. 번호를 붙이거나. 이는 기본적인 밑줄 긋기를 이제 확장한 방식이라 할 수 있지. 그렇지? 뭐 단순히 밑줄만 긋는 게 아니라 번호도 붙이고 네모도 하고 물결무늬도 하고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이해되고, 이 3문단 같은 경우에 뭡니까? 그러니까 밑줄 긋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 첫 번째, 막 바로바로 긋지 말고 조금 이제 보류해가지고 중요한 거 정보를 좀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밑줄 거라. 그죠? 이렇게 안 하면 막 그 흐름 다시 또 삭제하러 돌아가면 이제 방해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기호,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라. 특별한 기호를 사용하라. 이러면 좀 효율적으로 된다. 그죠? 이런 방식이 있다.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네요. 그죠? 마지막 문단 봅시다. 밑줄 긋기는 어떠한 수준의 독자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오해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게 뭡니까?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연습이 있어야 된다. 연습을 해야만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됐는데,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연습 없이는 안 된다. 연습을 해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밑줄 긋기는 주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밑줄 긋기는 막 함부로 긋지 않죠. 중요한 정보가 뭔지를 일단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지. 한다는 점에서 단순하지 않다. 밑줄 긋기 방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은 글을 능동적으로 읽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그죠? 밑줄 긋기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은 이제 뭐 글을 능동적으로 읽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뭐 그런 큰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밑줄 긋기를 방법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잘 이해하고 잘 써. 그러면 뭐 독서에 아주 도움이 되겠지. 그죠? 능동적으로 읽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았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